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교재 213쪽에 나와 있는 고분. 여러분들이 이제 고분을 공부할 때 좀 재미없게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외울 게 많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와 함께 한 20분 정도 그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고대 고분이 아마 너무 쉽구나, 너무 재밌구나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대 고분, 뭐 고대만 고분이 들어가죠. 이제 뭐 중세, 뭐 조선 이래 들어가면 고분 이런 거 없어요. 고대 고분만 있으니까 요거 한번 재미있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고분. 자, 우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장군총이다라는 거고요. 벽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 무덤. 이 만주에 지반 지역이 있는데, 지반이라는 동네예요. 우리 뭐 지반 그 말이 아니라, 알았죠? 여기 이제 돌무지 무덤인데, 이 장군총, 이게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이에요.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총자 쓴 거예요. 이게 무덤 총자예요. 무덤 총자예요. 이게 이제 이름을 모르고 이 안에 있는 나왔던 것을 이제 보고 나서 이 누가 사용을 했구나. 아마 유명한 장군이 하지 않았을까? 장군총 뭐. 또 그다음에 천마도가 나왔다 해가지고 뭐 천마총 뭐 이렇게 붙여지는 겁니다. 누구 건지 몰라요. 근데 누구 건지 확실히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겠죠. 뭐 문영왕 능처럼. 그래서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돌멩이를 무지하게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석총이라고도 불러요. 좀 어려운 말로. 적석총. 이게 뭐냐면 이제 돌멩이를 쌓았다라는 뜻이잖아요. 돌멩이를 무지하게 올렸다. 이거를 이제 서양 애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겁니다. 피라미드. 이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자, 그런데 이제 돌멩이를 무지하게 쌓았기 때문에 안에 벽화가 존재하기가 어렵다. 이 안음이란 말보다는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자체가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돌멩이를 무지하게 쌓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되는데,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동굴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에 방이 있어요. 근데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화강암 같은, 우리나라는 화강암 많잖아요. 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돌방과 널방이 구분된다. 널방이, 널이 뭐냐면 널이 관입니다. 관을 두는 방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관이 이게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에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위에서 여기 방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뭐 관을 이렇게 둘 거 아닙니까? 시신을 모아주는 관을. 이게 이제 들어가는 통로고, 그럼 요 안은 이제 큰 바위 같은 걸로 이제 막아버리겠죠. 그렇죠? 그럼 막아버리면 이렇게 이제 요 통로라든가 이런 방이라든가 요런 데에다가 이 벽에다가 뭘 그릴 수 있어요? 벽화를 그릴 수가 있던 겁니다. 벽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용했던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이 이제 껴묵거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껴묵거리로. 결이가 아니라 거리. 꺼져. 자, 거리로 꺼지려니까. 거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껴묵거리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 여기 있는 큰 돌멩이만 싹 제거를 해버리면은 쑥 들어갈 수 있겠죠. 쑥 들어가서 이 벽화는 뜯어갈 수 없으니까 벽화는 내비두고 이 안에 있는 껴묵거리는 주에 가져갈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굴이 쉽다라는 겁니다. 껴묵거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왜 존재하지 않아요?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누가? 도굴꾼들이. 벽화가 그려져 있다. 벽화만 못 가져가는 거다. 벽화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신도, 강서대묘에 있는 사신도, 무용총에 있는 무용도, 그 다음에 각주총에 있는 씨름도,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도자 들어가는 그림 도자잖아요.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돌무지 무덤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보통 여러분들 배울 때 무덤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게 뭐 껴묵거리가 있다, 또 뭐 벽화가 있다, 도굴하기 쉽다, 어렵다, 이거를 표로 만들어가지고 둘둘둘 외우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참 바보 같은 공부 방식이죠. 그거 외우면 뭐예요? 좀 있으면 다 까먹는데. 그렇잖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
자, 이거 수렵도잖아요. 수렵도. 예, 수렵도. 이 뭐 하는 그림입니까? 사냥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이 수렵도도 이게 비슷한 모양이에요. 비슷한. 이 비슷한 모양의 수렵도가 어디까지? 중앙아시아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봐서 고구려가 중앙아시아 이쪽까지도 진출을 했었나? 라고 또 학계가 들썩들썩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수렵도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역시 무용총에 있는 이 무용도입니다. 무용하는 거죠. 이렇게 딩가 무용하는 거예요. 무용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각조총에 있는 씨름도입니다. 각저라는 말이 뭐예요? 각저라는 말이 씨름이란 뜻이에요. 씨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다? 벽화입니다. 벽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있다. 끝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그다음에 뭐로 갔다? 굴식 돌방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신라 삼국통일하기 고 즈음에 활동했던 그런 스님 아닙니까?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나라 유학길을 가다가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잤는데 너무 목이 타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셨죠.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이더라라고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오바이트를 확 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서 유학을 포기하고 들어왔다라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과연 이게 동굴인가? 제 생각에는 동굴이 아니라 뭘로 보는 겁니까?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초기 형태에 나타나는 거고 이게 이제 후기 형태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양식이다라는 건데,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놓고 봤을 때에 껴묵거리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벽화 있다 없다. 여기는 벽화가 있다. 껴묵거리 훔쳐갔으니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껴묵거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많은 도둑놈들이 있었겠어요. 기상천외한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요것이 이제 그 단면도 그림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 네, 여기 이제 이게 널방이죠. 관을 두는 방이죠. 요 통로, 방 요런 데에 위에서 이제 본 단면도고요. 그러니까 요런 데에 그 벽화가 존재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백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백제는 맨 처음에 수도가 어디였죠? 위례성이었죠? 한강유역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웅진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엔 사비로 옮겨갔습니다. 맨 처음에 한성시대에는 돌무지 무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울 석천동 그 롯데월드 근처 그 근처에 가게 되면 이 돌무지 무덤이 있어요. 돌무지 여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2층으로 돼 있는데 2층밖에 아니었겠어요? 아니 위까지 있었겠죠. 근데 좀 무너졌겠죠. 예, 이 돌무지 무덤이 이게 누구의 무덤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냐면 근초고 왕의 무덤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이에요, 추정. 예. 자, 그런데 이 무덤이 뭐와 비슷해요? 아까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백제의 왕실이 고구려의 유의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돌무지 무덤하고 백제 왕실이 부여씨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드는 겁니다. 부여씨, 뭐 고구려 애들이 부여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부여씨를 사용했다. 이 무덤하고 양식하고 그러다가 이제 웅진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웅진 시대 넘어가면 고구려랑 똑같아요. 돌무지 무덤에서 이제 뭘로 변해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인데 5개는 굴식 돌방 무덤이고요. 그 이후에 요 두 개는 벽돌 무덤이에요. 요게 아주 특이한 거죠. 벽돌 무덤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벽돌 무덤 나왔던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영왕릉입니다. 문영왕릉은 여러분들 많이 뭐 나왔으니까 아주 유명합니다. 이 벽돌 무덤이다라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강암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흙이 찰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무덤이라든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건축이 있어서 벽돌을 많이 사용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요 고대 시대 고대의 벽돌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벽돌 무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꼬무늬 벽돌을 사용했는데 관은 문영왕릉의 반은 여기에 관을 보니까 금송을 사용했다. 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이 금송이란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 이 금송이 어디에서만 나오느냐? 일본에서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봤을 때에 백제가 중국, 일본하고 활발한 교류를 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동아시아에서 뭐 해상무역의 허브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3천여 점의 검은결의가 나왔어요.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여기 문영왕릉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도 이제 여기도 나오죠. 문영왕릉 발굴 당시에 71년 당시의 모습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다 나왔어요. 그럼 왜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느냐? 이 문영왕릉이 이 벽돌로 돼 있다 보니까 진공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굴이 어떻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도굴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껴묵거리가 다 나왔던 것이고요. 이 문영왕릉의 발견이 딱 됨으로 인해서 당시에 고대의 동아시아의 역사가 다시 재정비가 되는 그런 계기가 돼버린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럼 이 무덤도 여러분들이 이 누구의 무덤인지 아니까 문영왕릉 몰랐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무슨 총 이렇게 했겠죠.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사비시대로 넘어갑니다. 사비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다시 이제 굴식 돌박 무덤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백제는 초기 때 한성에 있었을 때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웅진으로 와서는 5개의 무덤은 굴식 돌박 무덤,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뭐였다? 벽돌 무덤, 그 다음에 다시 사비시대에 들어와서는 굴식 돌박 무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로 갑니다. 신라 통일 이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통일 이전에 신라는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좀 신라보다 훨씬 잘 나갔던 고구려나 백제의 영향을 받는 것도 좀 늦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네들 거의 그 전통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네들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통일 이전 초기에 합장이 불가하다, 도굴이 어렵다, 그래서 껴묵거리는 있는데 벽화는 없다. 자, 요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이게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여기 이제 널방이 있습니다. 널방, 관을 두는 널방이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보이셔야만 돼요. 여기 이제 관이고 널이 관이에요. 그럼 이 널방이 뭘로 돼 있냐면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도굴하지 못하도록 돌멩이를 무지한히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흙을 싼 거죠. 흙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싼 거죠. 그럼 여기 위에 이제 잔디 때가 이렇게 있겠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널방의 모습이죠. 이거 잠깐 볼게요. 예, 나무 널을 뒀습니다. 나무 널을 두고 이게 관이죠, 관.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껴묵거리 상자. 이 사람이 뭐 평소에 사용하고 좋아했던 거 주에 갖다 넣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널방을 나무로 했다. 그럼 이 위에다가 이제 또 이 위에다가 요 그림처럼 이 위에다가 돌멩이를 무지한히 올려놓은 거죠. 돌멩이를 그냥 무지한히 막 올려놓은 거예요. 돌멩이를 무지한히.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흙을 또 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 나무 널이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니까 도굴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하면 무너져 버리니까 들어가서 이거 잘못 도굴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나무 덧널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벽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란 얘기예요. 자, 돌무지 무덤의 특징을 알겠죠?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을 알겠죠? 돌무지 덧널 무덤은 돌무지 더하기란 뜻이에요. 돌무지와 더하기 널방 이거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천마총에서는 뭐가 나왔던 겁니까? 여러분들 천마도가 나왔는데 천마도는 그림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리입니다. 장리가 뭐예요? 말안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꾸민 거예요. 거기에 이제 천마도가 그려져 있는 거고, 금령총에는
도제 기마 인물상이 있어요. 도제 기마. 이게 말 타고 있는 인물상이 있어요. 자, 호우총에는 그 유명한 호명 그릇이 있어요. 이 호명 그릇 그 밑바닥 그 딱 보게 되면 여기에 명문이 있죠. 이 명문이 바로 뭐예요?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진출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유물이죠. 그죠? 이거예요. 이 돌무지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 아시겠죠? 네. 자, 이게 이제 천마총에서 나왔던 천마도죠. 장리입니다. 도제 인물 기마상, 네, 인물 기마상.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호우총이죠. 호우총. 요 그림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왔죠. 예, 이 유물도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시고 푸는 문제가 혹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라든가 이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봤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거 맞출 수가 있는데 얘는 생소할 수 있어요. 이거를 뭘로 착각할 수 있어요? 가약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약 것으로. 신라 겁니다. 금룡총에서 나왔던 거. 그 금룡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금룡총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예,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이제 통일 이전의 신라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하고 나서는 얘네들도 이제 뭐예요? 고려 백제 신라랑 비슷해지는 거죠. 비슷해집니다. 네.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갔다. 굴식 돌방 무덤 맞는데 중요한 건 이제 둘레돌을 두르고 12지 신상을 두었다. 이게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봉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둘레석을 이렇게 두릅니다. 둘레석을 이렇게 두르고 여기 이제 이렇게 12지 신상 도교와 관련된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화장이 유행합니다. 자, 여러분들 불교에서 전통적인 그 장례 방식은 화장이죠. 그 이 화장이 됐던 것이 이제 이게 바로 이 해중릉이 문무왕릉이잖아요. 그죠? 경주 앞바다에 이거 있어요. 그럼 가면은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대왕릉이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화장해가지고 여기서 뿌린 거예요. 뿌린 거. 문무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통일신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통일신라 정리해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바로 뭐였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다.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은 껴묵거리 있다 없다? 있다. 독을 쉽다 안 쉽다? 독을 어렵다. 독을 어렵습니다. 그죠?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벽화 있다 없다? 예, 방이 없으니까 벽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 후에는 이제 뭘로 갔다? 굴식 돌방 무덤으로 갔다. 돌방으로 가고 여기에 뭐가 또 있다? 화장 풍습이 나타났다. 뭐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그냥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냥 거기서 끝내세요. 뭐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네. 어렵게 나와도 저 이렇게 그냥 이 시간에 끝내면 다 맞추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로 가겠습니다. 자, 발해 보겠습니다. 발해. 정해공주묘. 또 나오죠, 공주들이.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고구려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굴식 돌방 무덤. 고구려 모주림 청장 구조가 있었다. 그럼 모주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고구려 영향을 받은 게 이 모주림 구조를 가져왔는데 백제라든가 신라 같은 경우는 모주림 구조가 없는데 고구려는 아주 유명한 아주 독특하게 모주림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천정, 이 돌방의 천정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들 그 지금 강의 듣고 있는 그 방이라든가 이런 강의실에 있다면 이렇게 천정을 바라보세요. 천정 바라보면은 몇 각형입니까? 오각형이에요? 원이에요? 아니죠, 사각형이죠. 위를 바라보면 사각형이죠. 이렇게 사각형이죠. 그럼 모서리가 몇 개예요? 4개죠. 하나, 둘, 셋, 4개죠. 4개. 이걸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줄였어요. 그럼 또 모서리가 몇 개예요? 여기 둘, 셋, 넷. 또 줄여요. 이런 형태로. 그 여기에 이제 막 연꽃무늬라든가 이런 거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좀 아름답죠. 이거 뭐를 줄였다 해가지고 모주림 천장구조. 모주림 천장구조 딱 나오게 되면 뭐 생각해야 돼요? 예, 고구려 생각해야 돼요. 그럼 고구려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정해공주묘에 모구리 천장구조가 나온다. 또 돌사자상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효공주묘.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벽돌무덤. 당나라 중국이잖아요. 그 벽돌무덤. 자, 그 다음에 역시
모듈림 청장 구조자. 위에도 이제 모듈림 청장 구조 썼다라는 거죠. 모듈림 청장 구조는 공통점이죠.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유물을 놓고 봤을 때 정효공주묘는 당나라형이야. 굴시돌방무덤은 고구려형이야. 여러분들 이건 저는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나다라 순으로 할 때 뭐가 먼저 나오죠? 기억이 먼저 나오죠. 정혜공주, 정효공주. 그럼 정은 똑같으니까 앞에 아여, 어여, 오요, 우유, 의이. 그래서 해가 먼저 나오죠. 해가 먼저 나오죠. 효는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익게 했어요. 정혜공주면은 고구려 영향을 받았다. 정효공주면은 당나라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평생 동안 안 까먹었어요. 이게 언제 때 제가 외웠던 암기법이었냐면 중학교 때 외웠던 암기법이었던 것 같아요. 참 오래 갔죠. 오래 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해의 고분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발해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효공주묘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효공주묘는 여기에 이제 뭐가 있었죠? 사륵 변여체로 된 뭐가 있었죠? 비문이 있었죠. 이 사륵 변여체로 된 비문을 보면서 우리가 뭐의 영향을 받았다?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왜? 불로장상하세요. 그죠? 이 도교도 어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사륵 변여체가 뭐라고요? 한자가 4자가 있고 6자가 있고 그래서 서로 변화돼 가면서 했던 것이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분에 대해서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고분 할 게 없어요. 요것만 아시면은 이 유물 제가 이제 이거 중심적으로 보세요. 그 유물만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은 그 어떤 문제가 덤벼도 이 고분들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거 뭐였지? 막 이렇게 서로 앞뒤 재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아주 여유 있게 편안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고대의 건축 및 또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중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